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변동성이 정말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면 오후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고요. 종가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6%와 함께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4%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훨씬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2차원지 관련주 LG 엔솔이 6.5%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4%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원지 관련주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확실히 오늘은 지수 대비 2차원지가 많이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4천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2,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지만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LG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쪽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고려아연, 포스코피처엠, 두산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상을 했던 대로 미국 증시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2.2%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S&P 500도 1.5%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2%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낙폭이 가장 심했던 반도체 지수, 어제는 거의 5% 가까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 솔직히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은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의 반등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시장 흐름, 전날 미국 증시의 반등과는 조금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고 그거는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주말쯤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었고 조금은 늦게 어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2.5%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오전장에는 전날의 미국 시장의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효과로 주가에 많은 상승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장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아침 9시가 여기입니다. 오전장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코스피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때 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2주밖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정말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본다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 세계 시장의 한 가지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2주 동안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오늘 오전장에 좋았던 시장이 급격하게 바뀐 것처럼 손바닥을 뒤집듯이 시장이 굉장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장에 나왔던 뉴스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측에 한 가지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 입항료라고 나와 있죠. 중국이 미국 선박에 부과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장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 때문에 시장이 오전장에 비해서 약간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나스닥 선물지수를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는 앞으로 14일 동안에 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안에서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몇 개의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왔었고 에이펙 정상회담 왔던 시점에서 충분히 서로 간의 기싸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그 시점을 다 확정지어서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시점까지 시장이 그 불확실성을 소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한 번쯤은 추가 매수 기회로서 나름대로 좋은 시점을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끝나고 나서 그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많이 빠지는 것이 자 바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오늘은 반도체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오전장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한 때 2.1%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마이너스 3%로 고점 대비 거의 5%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1.8%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 재료를 떼어놓고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무조건 갭을 메우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렸었고요. 또 갭을 메웠다고 해서 그게 또 바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 무거운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다운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난 9월 같은 이런 상승들,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보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어떤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과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 이거는 꼭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문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아침 8시쯤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나왔고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실적이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 그게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조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최근에 이 종목이 7만원대에서 단기간에 9만원대까지 거의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우면서 출발했었죠. 자 그럼 어떤 팩트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분들 그런 주체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커졌으니까 한 번쯤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4분기 실적이 15조 원이 나오던 내년 1분기에는 20조 원이 나오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주체들은 다 장기 투자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 이쪽이 대체적으로 단기 투자를 선호하죠. 그리고 연기금 쪽 이쪽이 비교적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되었던 또 방산주가 되었던 그리고 바이오주가 되었던 다양한 업종들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경계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였습니다. 자, LG엔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이 축소가 되었다고 해도 그걸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무려 2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들어섰다 라는 것은 그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 대장주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다양한 2차원지 관련주 있죠? 이쪽에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원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 LG엔솔의 사업 부분 한번 살펴보면 자, 주요 제품이 EV용 배터리하고 ESS용 배터리 그리고 기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주요 매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실적을 뜯어보면 EV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예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ESS용 배터리, 이건 에너지 저장 장치용이죠. 그래서 발전소라든지 공장 또는 건물 같은 곳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을 견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원지 관련주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ESS 쪽, 이쪽 배터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증권 리포트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ESS가 9%였거든요. 매출 비중에서 9%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한 17% 정도? 그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전기차용, 이쪽은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엔솔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국은 뭐 중국 내수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전기차 시장이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주식에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큰 물줄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 엔솔 있죠. 이쪽은 ESS용 배터리가 지금 실적 성장에 견인을 했던 만큼 약간의 2차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LG 엔솔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되었던 ESS가 되었던 어쨌든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미국도 ESS용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G 엔솔만큼은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지금 주봉상의 22평선을 올라탔거든요. 과거에 한번 올라탔었지만 이게 바로 깨지면서 직전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고, 지금은 22평선을 올라탔다는 것은 잘하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조금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그 종목이 정말로 저점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22평선 있죠? 여기를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3년도 당시에도 23년 초였죠? 그때도 삼성전자가 22평선을 올라타고 나서 지속적인 장기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7월쯤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고 나서 지속적인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고민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서 LG 엔솔만큼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모두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더 유의해 보시고요. 또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